핫한 관심사를 달콤하게 풀어보는 지역 이슈 공감 토크쇼 오달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관 씨 오늘 발견한 탄성 넣는 사진은 뭔가요? 네, 지금 이제 오발탄이 이제 계속 몇 주를 거듭하면서 이제 안정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오늘 오발탄 오늘 주제에 맞춰서 제가 직접 또 이거 촬영을 거듭해서 명사진 한 장 뽑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분 몇 번 뵌 적 있는 분 같은데. 어느 동네 아저씨인가? 왜 저러고 계시지? 네, 이게 어떤 취지로 제가 사진을 찍었게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이러지 마. 이러지 마세요. 어떤 설정을 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설정인데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오늘 주제에 맞춰서 아니야. 손사래죠, 손사래. 아니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느낌. 엄청 리얼한데. 저요? 할 때는 리얼하게. 안 돼, 지금. 나 본보기 되면 안 돼.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잠깐만, 혹시, 이런 걸 뭐, 하고 좀 반대되는? 오늘 주제에 맞는 이 상황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닌가. 피사체를 본인이 하시지. 제가 이제 피사체가 되면 제 의도가 안 나오잖아요. 제가 찍어야 돼서. 참. 아니 뭐 눈치가 좀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어떤 주제인지 우리 영란이 누나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달콤한 수다를 시작해 볼게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예금제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죠. 이제 시행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여전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사회 전체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달라진 모습은 어떤 건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법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공무원분들과 더불어 이제 교육 쪽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뭐 업체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다들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변에 좀 뭐 좀 달라진 것도 있으세요? 거의 뭐 밥만 먹으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걸리는 거야? 뭐야? 이러고요. 웬만한 거 좀 이야기만 하면 아예 하지 말자. 지금 본보기 되면 뭐 할 거야? 안 돼. 지금 우리가 이름 들어가면 안 돼. 다들 그냥 손살을 치는 거죠, 일단은. 얘기 들어보니까 숙취 해소제가 일단은 덜 팔린대요. 숙취 해소제가 그만큼 그렇겠네요. 당장 우리 애가 얼마 전에 그 소풍을 갔었었는데 김밥 안 싸갔어요. 왜요? 그 선생님이 싸워라 마라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친구들끼리 사 먹겠다고 예전에 막 아침에 쌌거든요. 서울에 있는 뭐 초등학교는 뭐 아예 물 밖에 싸우지 말라 그랬다고. 저도 이걸 생활적으로 좀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법 시행 이후로 일식집이나 한우고깃집 모임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전에도 많이 안 갔지만 뭘 갑자기 하시는 아니 이거 왜 안 가요? 저 많이 갔는데. 그다음에 정기 친목 모임 말고는 다른 모임이라고 그러면 일단 상대방이나 전화 먼저 물어봐요. 모임의 취지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다음에 모임 대상자가 누구 오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가 됐고. 잘못하면 서로 오해가 되니까. 그다음에 우연인지 법 효과인지는 모르지만은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이름만 아는 공무원이나 기자들한테 경조사 이렇게 문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건도 거의 받은 적 없어요. 이게 법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예전에 김영란법 시행하기 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잖아요. 시행 후에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했는데 몸소 체험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때 예상했던 것들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한 게 없어서 그냥 일단은 피하고 보자. 지금 상황, 작금의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전에 김영란법 시행되기 전에 얘기하면서 제가 첫 고발 사례자는 누가 될지 궁금해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나왔죠. 좀 상황이 애매모호한 상황 때문에 나왔어요. 크지 않은 상황. 네, 교수님께 캔커피를 줬다가 그게 고발당한 사례가 있었죠. 이제 부정청탁을 받거나 그 금품 수수를 하면은 국민기관장이나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신고할 의무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권익위의 첫 신고 사례가 대학생이 교수한테 캔커피를 건네준 것은 캔커피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건네준 것이 첫 신고 사례고 그다음에 과태료 재판이라고 있어요. 재판의 첫 사례로 이제 넘겨진 것이 그 춘천 경찰서에서 그 고소인이 고맙다는 취지로 45,000원 상당의 떡을 줬다가 이 과태료로 넘겨지게 됐고 재판에 넘겨지게 됐고 두 번째는 10,000원을 놓고 간 70대 노인 경찰서에다가 고맙다고 합의시켜줘도 고맙다고 10,000원을 놓고 간 그 70대 노인이 과태료 재판 이쪽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들으면서 좀 씁쓸한 게
일단은 되게 그 이제 서민들이 아주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있었던 인사치레 정도의 어떤 것들만 네, 있다. 그래 맞아요. 캔커피 같은 경우는 의뢰인 우리가 친구한테도 그냥 캔커피 하나 줄 수 있고 우리를 교수하시는 선생님께 목이 마를 수 있으니까 음료 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게 결국엔 아직까지 모호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뭐 아무리 뭐 이런저런 저기가 뭐 예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명시 안 해주니까 일단은 몸 손사래를 치는 거죠. 안 돼 이거죠. 저는요 만약에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사회 관념상 묵인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결과가 조금 나중에 바뀌지 않을까, 조금 묵인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사회상규 네.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는 그 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주는 그 스마트 웹도 나왔다고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각자 내기가 이제 일반화되니까 이거 돈까지 계산해주는 웹도 생겼고, 그 다음에 3만 원 이하 식사 가능한 식당을 소개시켜주는 거 웹도 생겼고, 그 다음에 모바일 상품권도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이것도 금품수수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는 기능이 또 추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애매모호한 겁니다. 고발해주는 앱도 있대요. 고발해주는 앱. 10% 수수료 떼고. 고발 대행. 지금 이런 학교도 또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해요. 학생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하나 달아드려도 안 된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도시락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수치로 보면 이제는 학부모들 중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갈 때 꼭 뭘 가져가야 되는 어떤 부담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딱 있으니까 오히려 후련하다, 아유 예, 시원하다라는 분들의 수치가 이거 좀 난감하다는 수치보다 높거든요. 그러면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얘기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어머니 해오지 마세요. 어머니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오발탄하고 연기시키려는 것 같아. 안 돼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막 갖고 오거든요. 그 선생님들도 이제는 안 받아도 되는 명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당당해졌다. 그렇죠.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좀 맞아요. 있다라고 정확해요. 말을 하더라고요. 공무원들도 그런데요. 오히려 뭐 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당당해지고 후련하고 홀가분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학교의 변화 중 하나가, 사실 학교가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감사의 현장 아닙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스승과 제자의 사이고 이런데 감사의 현장이 감시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뭘 받았는지. 저 선생님들 중에서도 왜 평가 선생님 계시잖아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동료 선생님들하고 또 위아래, 혹시 또 우리 학생들 친구들 중에서는 좀 장난치느냐고. 그래서 몰카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더러는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적응 이제 한 달이니까 적응해야 되고 좋은 방면이 좀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김영란법 시행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한테 영향이 와요. 왜 그러죠? 영향을 받으세요? 10년 가까이 해오던 그 행사가 있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이번에 폐지가 됐습니다. 행사랑 무슨 관련이? 행사 자체가 폐지됐어요? 예. 그게 뭐 부정 청탁이나 뭐 이런 거하고 아니 그게 이제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후원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받는 그런 관련 관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대학이 고등학생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보여주면서 우리 학교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의 어떤 그런 약간의 뭐 청탁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호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전에 김영란법 했을 때 공연 같은 것도 힘들어질 거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그 김영란법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그 전국 MC 협회라고 있는데 협회에 가입된 그 회원들의 그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김영란법 때문에 취소되는 행사가 여러분들은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한테 상당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들이 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원 자체 예산이 딱 뚝 끊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공무원들이나 언론인이나 이 교사들의 원래 이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 용관 씨 같이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거는 진짜 난가게 하시는 분, 난만 전문으로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한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존립 위주, 뭐라 하죠 그거? 존폐 자체가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완전히 위기래요. 그러니까 아예 얼음 그대로 멈춰라.
그냥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업을 오랜 기간 동안 해 오셨는데 당장에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그게 이제 완전히 막혀버리니까 막막한 거죠. 그런 분들한테. 그다음에 축산물 업자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음식점, 네. 좀 고급진 음식점은 다 이제 매출이 감소가 현격하게 늘었다고 그러고, 다만 이제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관공서 부근의 백반집, 싼 백반집이나 구내식당. 여기는 북적북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락도 요즘 많이 싼데요. 구내식당 얘기하시니까 또 그 생각이 나서 얘기했는데 구내식당도 좀 다르게 평가가 된대요. 구내식당 사람들 많이 몰려서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누구냐? 주로 대기업이 지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올 1월 달인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대기업이 들어가니까 또 지역에서는 또 그렇게 반가운 일은 또 아니니까 알게 모르게 조금 어렵고 지금 힘든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랑 좀 연관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시종 도지사가 김영란법이 자칫 수입 농수산물 소비 촉진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직하면 그런 얘기 하셨는지 그러는데 이게 뭐 물건값이 비싸니까 네. 3만 원 이하의 음식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아마 수입한 물건들로 이제 하게 되면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정무위원장 때 김영란법 네. 통과됐는데 정우택 의원이나 우리 지방의 이시종 도지사나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좀 허용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셨죠. 많은 의원들,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자치단체장들이 우려를 좀 표시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SNS상에 올린 글을 보니까 도의적으로 굉장히 그 좀 미안한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바꿔야 된다, 빨리 보완해야 된다 그러고 농민들 살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고.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 지역 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점을 찾아야 되고 그 방법을 우리가 빨리 강구해야 되지 맞습니다. 않으면 이런 그 피해자분들께서 계속 속출해낼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김병우 교육감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어요. 이건 좀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봐도 돼요? 네, 이거 지역 체육계 원로들을 모셔가고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네. 지역 체육계 원로들이 전국체전에 가서 응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응원을 못 하니 뜻을 같이 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앞부분은 딱 떼고 네. 그 뜻을 같이 해달라, 도와달라. 정탁. 이게 선거법 위반, 부정청탁.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됩니까 그렇게? 앞부분에 분명히 이런 상황들이 있는. 그거는 뭐 사실관계는 정확히 안 밝혀졌으니까 사실관계를 전제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취지는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 전국체전을 앞두고 지역 체육계 원로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마 그 김영란법 시행된 바로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 행사를 전국체전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식사비를 누가 냈냐는 문제는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식사비를 아마 장학관이나 장학사들 후배 장학관이나 장학사들이 냈던 것 같아요. 원로들의 후배들. 그렇게 이제 이제 수사가 그렇게 진행될 건데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고 식사비를 지불했다는 부분은 그다음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선거 관련해서 발언을 했지 않냐 해서 공선법 위반으로 그것을 조사 중입니다. 현재. 이게 뭐 다 김영란법이 아직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같은데 애매하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다는.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권익위에 신고된 거나 지금 재판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캔커피 45,000원 상당의 떡, 그다음에 10,000원 이게 문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 우리한테 잘못 알려진 게 사무실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3만 원의 음식비, 그다음에 5만 원의 선물, 10만 원의 경조사비는 괜찮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 이거 잘못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감 전에 이제 국무조정회의에서 국민권익위의 박경호 부위원장이 그런 건 괜찮다. 이거 사회상계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캔커피나 뭐 이런 거, 카네이션 뭐 이런 거는 괜찮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며칠 뒤에 권익위 국감에서 위원장이 송영훈 위원장이 그 법규 위반 됩니다라고 좀 번복을 해버렸어요. 같은 기관에 계신 분들. 네,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건데 요거는 정확하게 제가 해석을 말씀드리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350이라고 해서 그 미화는 무조건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350 괜찮으려고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나 의뢰, 부조. 이런 목적이 있을 때만 괜찮은 거거든요. 이런 목적 이외에 350 미만으로 받으면 이건 처벌 대상입니다.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니네요. 네. 또한 탁 관련은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무조건. 네. 아니 부정청탁은 돈이 없어도 부정청탁 그 자체로 처벌이 돼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신고 자체를 안 해도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캔커피 하나를 받았어도 이게 부정청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자기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것이 무슨 대가성이 있는 건지도 자기가 판단할 수 없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떤 목적인지 의뢰인지 사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체제에서는. 자기가 그 책임을 나중에 모면하려면 무조건 신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무십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어렵네요. 네. 얘기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윤관 씨도 대학에서 강의하시잖아요. 대학에 강의하실 때 캔커피 하나 받으시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누가 주는 건지 명확하지 않고 왜 주는지 잘 모르겠으면 신고를 하셔야 돼요. 캔커피도 문제들이 큰 음료수 이런 거 받으면 더 큰일 나요. 조심하세요. 왜 마무리를 자꾸 저한테 표정을 삼으세요? 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말씀을 하시다가 표정을 이쪽으로 갑자기 오시니까. 대학 강의를 하시니까.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인터넷에서 재밌는 글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남성분이 여자친구가 공무원인데 프로포즈 할 때 100만 원짜리 반지해도 되나요?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거는 친족 관계는 괜찮은데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도 사회 친족 관계가 아니에요. 연인 관계 연인 관계도 사회상 그게 이제 괜찮다고. 부위원장 같으면 괜찮다고 할 건데 위원장이면 안 된다고 할 건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김영란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 방송에서도 아니 그분이 판사입니까? 권익위원장입니까? 아니시잖아요. 왜 그런 얘기? 부위원장도 틀렸는데요. 얘기지요. 세상에 부위원장도 틀렸는데 뭐. 아니, 그런 얘기들이 방송에서도 아니, 있었다는 그러면 얘기죠. 이런 얘기는 부위원장 가서 좀 이제 물어보고 저쪽 얘기를 위원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김영란법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 토론을 했을 때 그때는 김영란법 당연하다. 왜 그걸 뭐 부작용을 걱정하냐? 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썩었냐? 뭐 이렇게 식으로 막 얘기했다. 오늘은 조금 우려스러운 발언을 많이 하는데 이 법을 바라보는데 너무 그 일도양단식으로 이분법적으로만 탁 색깔을 쳐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찬성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그 부패하고 기득권적 인물이다.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그 우려를 하고 뭐 김영란법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그래서 이런 인물이고 그 김영란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그래서 개혁적이고 뭐 참신한 인물이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법을 바라볼 때도 좀 양쪽의 눈을 가지고 좀 현실을 직시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영란법 시행 이제 한 달쯤이 돼서요. 저희가 시행 이전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진짜 지역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공감 키워드를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는 거악이다. 거악. 우리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그 뇌물이나 부패 문화를 척결을 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다만 그 주요 타깃이 하위 공직자나 서민한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3만 원, 5만 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하위 공직자나 서민들을 타겟으로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 권력자나 아니면 그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재벌이나 지역 토호들 같이 경제 권력자들 이런 부패 사슬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악을 척결하고 엄벌을 할 수 있는 법규와 처벌 의지도 이참에 새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말씀드렸듯이 뭐 집행유예 남발하고 뭐 면죄부 남발하고 하는 거 이런 식은 없애는 강력한 김영란법. 그러니까 상층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김영란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시는 게 좀 지적으로 느껴지네요. 근데 항상 앞에 최 변호사님이 딱 뭘 던지고 나면 부담스러워요. 그 다음에 던지고 나면 부담스러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뜸. 네, 침 말고 뜸. 이런 거 말고. 뜸들이다. 네, 밥을 할 때 뜸 들여지는 시간이 없으면 밥이 되지 않잖아요. 그쵸. 자꾸 보완을 해서 이런 뜨는 시간을 좀 가지고 가면 좋은 결과가 좀 오지 않을까. 뜸. 예. 제가 오늘 공감 키워드로 사자성어를 준비했는데 전초재근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이야. 나랑 달라. 난 모르는 거야 다. 전초재근이 뭐 해석을 하자면 폐단의 뿌리부터 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발본색원. 네, 비슷한 뜻이 되겠네요. 네. 뭐 교수님께 학생의 캔커피 하나 드리는 게 문제가 되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커피 하나 가져가면 다음에 뭐 도넛이나 케이크도 하나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뭐 영양제라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점점 이렇게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뿌리부터
당당하게 뽑아버리는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런 자꾸. 법이 됐으면 아, 좋겠습니다. 그래요? 원래 여드름도 그 안에 있는 뿌리를 딱 빼야지 이게 다시 안염으로. 이 상황에서 그러다 어디를 걸로 어떻게 아니 그게 그렇다니까요. 이게 제대로 그냥 그 안에 있는 씨를 빼야지 이게 되지. 전초재근이나 발본 사고 나다가 황량 사막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알겠습니다. 예. 네. 천만요정 배우 오다희 씨가 우리를 견제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됩니다. 쭉!